자,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일단은 꼬리가 이제 조금 달려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의 기준이라면은 꼬리가 달려 있거나 또 이렇게 투자주의에 지정이 돼 있으면은 사실 피해가는 게 맞죠. 피해가는 건 맞는데 어제 이제 야간 교육에서도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를 넣어놨다가 일단 투자주의에 일단 지정이 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어제 기준에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신규적으로 이제 뭐 교육용이 됐든 뭐가 됐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 그러니까 그 전에 4월 중순에 3만 원대에서 설정을 해드렸던 내용이 뭐 자체적인 변동성의 확대 이런 부분으로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장중에 아마 문의를 주셔서 AS 전략을 잡아들인 기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봉 기준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5분봉에서 매번 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5분봉에 이제 간혹 그 여유가 있을 때 또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자리 그런 기준에서는 설정을 해드리죠. 어떤 거냐면 대량의 거래가 이제 터지면은 변동의 크기가 나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작지 않아요. 27%입니다. 원체 이제 이쪽에 등락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얘도 로그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이때 캔들 크기나 지금 나오고 있는 캔들 크기나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로그를 빼고 한번 보고 로그를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의 저 변동의 기준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별로 이제 그 캔들 크기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는 작지는 않아요. 예? 변동성이 11%니까 그 시초가 대비해서 10%가 나왔으니까 시가총액도 이제 뭐 저 당시 기준에 이제 1조 정도 됐었죠. 지금은 이제 주가 거의 더블이 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범위는 계속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래량 터지는 부분의 기준점을 얼마 900만 주를 얼마 전까지 잡아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는 거래 대금이 확대가 되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 거래 대금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확대되는 쪽의 기준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 뭐 이런 걸 다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 주력주로 이걸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타나 뭐 스윙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 말 그대로 이제 스윙 단타 기준에서는 HMM의 기준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 있고 시장 무너지면서 근데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기준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다시금 편안해진다.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본 기준에서 들여다 보실 때도 거래량 거래대금 또 오늘 기준에 5분봉을 놓고 보실 때도 거래량 거래대금 그걸 먼저 이제 기준을 잡자라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저 밑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 그죠?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그럼 로그 차트로 볼 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다 빼고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로그 차트. 그러니까 앞전에 윗골이 달린 캔들 크기라든가 저런 크기 기준하고 그리고 일반 그 기준하고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로그 차트, 그다음에 일반 일봉 차이가 사실상 커요. 차이가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는 저 밑에 있는 거는 별로 변동이 안 나온 것 같지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그만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변동성이 27%씩 나오고 또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이제 주가 흐름이 거의 뭐 더블 형식으로 나오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할 거냐라는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 사실상 오늘 기준에서도 뭐 기본적인 기준은 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단기 공략의 성향이라 하시면 단기 공략
고객의 성향이시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3만 원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봤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기준을 설정한다면 고가 대비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쭉 올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일단은 고점 대비 뭐 오늘 기준은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죠. 오늘 얼마나 움직였죠? 10%. 뭐 작진 않네요. 아주 크지 않은 게 아니라 크게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최소 1.5에서 뭐 2% 기준. 그러니까 이런 그 가격대 기준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격대 기준에. 그럼 평균적으로 이제 6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사실상은. 지금 많이 미끄러져 있고 절반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기준에서 차익 실현이 일단 돼 있으신 게 맞고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따라붙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편안하게 뭐 어찌 보면 이제 쭉 가지고 오신 거니까 편안한 기준이 되죠. 그렇게 해서 뭐 누적 수익이 100%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걸 그 사실상 좀 믿기 어려우니 그때그때로 대처를 하겠다 하면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꼬리 달린 날 차익 실현 그 다음날 따라붙고 이날 못 들어가고 이런 날 따라붙고 꼬리 달림 전량 차익 실현 또 갭상승 나오면 따라붙은 다음에 매매인데 지금은 투자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유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실 때에 사실 5일 전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이것도 무리수가 있어요. 그죠?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 어떤 기준점을 잡게 해도 지금 다소 많이 애매해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5일선을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뭐 나는 꼭 5일선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계산 방식을 설정해 보시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급격히 밀려 떨어지면은 그걸 이제 감내하는 거예요. 꼬리가 달리거나 이럴 때 차익 실현 안 하신 기준이라면은 감내한다는 게 뭐냐면 급격히 밀려 떨어질 때는 나는 뭐 예를 들면 오늘 시초가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 하겠다라든가 아니다. 내가 추세로 갖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어제 종가에도 안 팔고 어제 고점에도 안 팔았으니까 지금 갖고 온 거고 이때도 고점에 안 팔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익을 갖고 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5일선의 기준점이라든가 요 기준만 좀 잡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펀드멘털적으로는 벅차요 사실. 예? 지금 그 기대 요인으로 올라가는 거지 대주주 지분이 11%뿐이 안 돼요. 회사가 좋은데 왜 대주주가 원래는 지분이 많았을 텐데 왜 다 팔았을까요? 아니면 왜 대사지 않을까요? 또 적자죠. 매출은 285억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2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고 공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뉴스만 나오는 내용 갖고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마지노선 부분은 일단 그렇다면 가장 흔히 쓰는 5일선의 범위를 보자. 원래는 위에서 자르고 뭐 5일선 보고 이런 기준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5일선을 본다. 그러면 5거래일의 그 종가를 이렇게 산술 평균을 내시면 돼요. 5거래일이 내일은 이제 얼마쯤 될까?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58,700원 오늘 끝난다고 치고 플러스 55,500원 플러스 47,500원 플러스 46,100원 그리고 내일 시초가가 이제 보합으로 시작한다. 오늘 여기서 끝나고 그럼 58,700원에 나누기 5를 내주면 단순 이동 평균이 되죠. 그렇게 되면 53,300원이 5일선이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멀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이제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끌려오는 5일선의 기준, 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데 솔직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매직 계산기 틀 잡아놓고 그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투자주의 유의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뭐 회사가 나쁘고 뭐 문제가 돼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문제가 돼서 얘를 아예 매매를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겠죠. 아유 그나마 DBI 텍이 2.76% 올라줘서 그나마도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HMM도 계속 이제 같이 들여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채팅방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씩 올려주셨는데, 예. 그리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유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가 무척이나 이제 좀 어려워요. 펀더멘탈 갖고 있는 쪽이라면은 좀 모를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이제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잡는다면은 뭐말 그대로 5일 전의 기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일단은 갭에 대한 그 흐름이 오늘 연출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일본 갭의 목표 주가는 이제 앞전에 요 흐름 범위 있죠. 주요한 구간들 그 범위까지는 이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6만 9천 원이니까 6만 4천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명목 가격 기준 잡아서 6만 5천 원의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갭에 대한 목표 설정 범위를 그렇게 놓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지워드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6만 5천 원 정도 기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6만 5천 원에서도 뭐 여전히 거래가 실려 있고 강하다면은 뭐 추세 강화가 더 지속될 수 있겠죠. 뭐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제 또 삼성전기보다도 덜 빠진 LG전자가 더 강한 모습을 또 연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옆에 자꾸 보시는 것보다는 기존 이동도 안 됩니다. 뭐 LG전자 잘라서 삼성전기 가고 삼성전기 잘라서 LG전자 가고 그것도 안 돼요. 어느 게 빠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래서 일단 유바이오로직스 올려드리고요. DB하이텍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